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철강주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 급등세 속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돼서 더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 위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어제 이 철강주 급등. 네. 배경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어제 좀 이슈가 꽤 많았죠. 많았죠. 그 중에서도 일단은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인 우크라이나의 이제 아조브스탈이 이제는 폭격에 의해서 제대로 된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에 또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이런 이슈가 또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철강주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죠. 바로 그 세베르스탈도 부도 위기에 몰렸다라고 이제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달러화 채권에 대한 러시아의 디폴트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그 러시아 최대 철강 기업이죠. 이런 세베르스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달러화 채권의 이자가 23일이었는데 이걸 갚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채권자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면서 사실 어제 또 우리나라의 철강주들이 반사이익을 좀 누렸던 부분이 아마 주요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반사 이익이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말에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사실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좀 반응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가 있었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네. 어제는 정말로 상상 외로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가 근처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강한 반등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다는 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사실 차익 실현 매물을 한 500원어치 냈는데 그거를 다 받쳐준 게 또 외국인과 또 기관들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각각 한 240억 원, 그 다음에 31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 내왔죠. 한 533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는 외국인들이 먼저 반응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왜 우리나라 철강주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네. 첫 번째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사 이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의 철강사들은요, 대부분 이제 원재료, 원가를 어디서 갖고 오냐면 사실 그 브라질, 이제 호주 이쪽에서 갖고 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순위는 그래요.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수입에 대해서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 순위로 본다고는 러시아가 2위인데 사실 퍼센테이지로 보면 미미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호주, 브라질 쪽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유럽 쪽 공장이 문제지 네. 우리나라가 철강을 못 만들어내는 일은 없거든요. 직접적인 타격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쪽이 이제 철강을 못 만들어내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쿼터제가 있죠. 사실 유럽도 EU도.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럽과 철강 제품이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그럼 유럽이 타격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프리미엄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아마 외국인들이 먼저 좀 주목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죠. 그럼 우리나라 철강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값의 그 가격을 녹여내게 되죠. 그래서 수익성이 회복이 되는 기대를 좀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 항상 그렇잖아요.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는 제품값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철강 기업들이 사실 이제 전방 기업 철판 만들어내면 그걸 쓸 수 있는 강판이나 후판. 네. 한마디로 자동차 기업과 아니면 조선 그쪽에서 이제는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런 핑계로 딱 올려줄 수 있는 부분, 물론 작년에 2번 계약을 맺어서 좀 크게 올린 부분이 있겠지만은 더 올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회복되는 부분도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이제 철강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나 이제 가격 올린다 했는데 갑자기 중국 기업이 이제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네. 갑자기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 철강 기업이 뜻대로 가격을 못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량 공세가 중국이 계속 회방을 했었는데
중국 이제 시장이 지금 강한 반등을 이루면서 철강 이쪽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방을 못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우리나라의 그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격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철강사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런 게 기반이 돼서 그 영향을 줬다. 네. 그럼 앞으로의 시장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자동차나 이쪽의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제품 가격도 함께 오르겠다. 여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 이제는 전방 기업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네.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강판과 후판인데 사실 이걸 계약을 작년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2번 정도 이제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선 더 많이 인상을 했었고 과연 이 협력 업체들이고 그다음 하나의 어떤 플랫폼 안에 있는 기업들인데 과연 이거를 용인하겠느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원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는 윈윈 상태로 가야 되는데 한 번 이미 2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완성차 기업과 그다음에 철강 기업들이 그 조선 업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가 좀 이슈긴 한데 일단은 뭐 수익성 강화 부분에서는 충분히 철강 기업에서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 왜냐하면 원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주요 철강사 3월 이후에 한번 2분기 그러니까 추가 인상이 좀 불가피하다 3월에 그래서 좀 2분기에는 철강 가격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또 시장의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으로 좀 흘러가고는 있지만 변수는 역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P가 오를 거는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 네. 그러면 수요가 늘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의 수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지금? 그렇죠. 구조적으로 네. 보면은 사실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부분이냐면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렸는데 뭐 주식은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도 오히려 오르는 패턴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해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는 시장이 지금 계속 출현하는 것처럼 사실 지금의 뭐 경기가 안 좋다, 글로벌 공급망이 뭐 저해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완성차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LPG 중심으로, LNG 중심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수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판은 만들어내야 되고 후판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견고하다. 그다음에 특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지금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5% 달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견고한 수요는 여전히 지속되고 거기에 이제는 철판 기업들이, 철강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만들어낼 여건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철강주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 봤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지금 P와 Q의 동반 성장, 지금 현황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전에 종목 몇 가지 선별해보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강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금속입니다. 회사는 스테인리스 제조기업인데요. 냉간 압연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10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동안은 저마진 제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서 이익 개선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을 확대해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앞으로는 고강택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올해 남부 지역에 새롭게 공장을 증설하는 등 외형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유럽 중심에서 기타 국가 수출 확대로 다변화되고 있고 대한금속의 주가 상승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어떤 흐름 나올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아제강입니다. 대부분 철강사들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둔화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이 종목은 실적이 늘었는데요. 미국향 수출 사업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미국의 원유 채굴 시추 기수 증가가 있는데요. 미국 셰일가스 추출 시 사용되는 유정관의 수요는 직접적으로 원유 채굴 시추 기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에 세아제강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판매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내수 강관 제품은
2분기부터 시향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3월부터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기반한 내수 강관 수요 증가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세아제강 실적 올 한해도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해상풍력 관련한 수주 재개가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 체크하시면서 주가 상승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금강공업입니다. 회사는 건축물의 주요 건자재인 거푸집과 강관, 그밖에 건설 가설재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우선 알품 가격이 업황 부진기에 2만 원이었다가 현재는 4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이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되고요. 판넬 사업부 임대율도 건설사 수요 확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판넬 사업부 임대율은 지난해 3분기 말 60%에서 최근에는 85%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처럼 전방 산업 호황에 따른 물량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랠리로 인한 단가 상승으로 강관 사업부 역시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금강공업의 강관 제품은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주요 건설 자재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으로는 또 정부가 주택 정책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강공업의 주가 상승 흐름도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철강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종목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도 철강주가 오전에 잠깐 주춤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소식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쿼터제. 사실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지금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닌가. 또 한편은 그렇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평론가님은 어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사실 좀 불리하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쿼터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사실 이렇게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은 제약이 있으면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뭐 EU나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영국이 철강 관세 협상을 합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또 이슈가 되고 했는데, 사실 영국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의 큰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대미 수출, 영국이 이 철강에 대해서 대미 수출하는 게 사실 연간 한 27만 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교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이제 일본과의 계속적으로 미국과의 그 철강 관세 협상 타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대미 수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게 그렇잖아요. 시장이 실제 영향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무섭죠. 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여러 보고서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일단 연간 우리나라의 무관세 쿼터가 한 263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일본은 125만 톤, 그다음에 영국이 50만 톤, EU가 330만 톤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EU가 우리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무관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더 유리한 쪽으로 EU가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엔 또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정부가 산업통상부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어요. 예, 미국과 조율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시큰둥하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미 수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는 무역 보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못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향 기조가 사실 조 바이든 후보고 대통령이 된 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대로 그 기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때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를 아무래도 자국 이익이니까 그걸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강하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분기별로 쿼터제를 좀 나누자. 그러니까 연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한 분기에 좀 수출이 덜 됐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말 그대로 다른 분기에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좀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이 그걸 받아줄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재협상이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철강주 다시 한번 또 이러고 날개를 달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이런 쿼터제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구조적으로는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단기적인 이런 전쟁 이슈를 제외하고서도 네. 그렇다면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투자자에게는 이 철강주다 매력이 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까? 네, 저는 매력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어제처럼 그렇게 뭐 어렵겠죠. 급하게 오르는 네. 그런 모습은 뭐 모르죠. 또 연출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는 견고한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그 철강 수요가 계속적으로 견고하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주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가가.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이제 재고 수요 시즌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강한 반등, 기대감들이 녹여져 있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산업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원자재 철강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실적인데요. 우리나라의 철강주의 실적. 물론 작년에 워낙 기저효과 때문에 좋게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워낙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잘 나왔기 때문이지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들이 뭐 안 좋아서 사실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견고한 측면이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마 눈여본다 그러면은 아마 철강주에 대한 투자 좀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철강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늘 것인가, 또 가격의 전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우선은 수요와 지금 P와 Q와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